자, 1부에서는 트럼프가 김정은이에 대해서 시간을 끌어야 되는데 그 첫 번째, 중국을 굴복시킬 때까지 시간을 끌어야 될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사실상 트럼프는 별로 마음에도 없었던 지난 6.12 정상회담을 한 거고요. 그리고 이번 정상회담을 한 거고요. 시간을 끌어야 되기 때문에, 중국을 굴복시킬 때까지 시간을 끌어야 되기 때문에. 자, 이제 두 번째 얘기, 군사 분야입니다. 군사적으로도 트럼프는 시간을 끌어야 했습니다. 왜? 미군의 군사적 준비 태세가 완벽해질 때까지 시간을 끌어야 했습니다. 트럼프는. 자, 이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뭐냐면은 미국이 북한에 군사 옵션을 실행한다는 것은 어떤 역사적인 의미가 있냐면요. 핵을 보유한 국가를 비핵 공격으로 무력화시켜야 한다는 그런 역사적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핵을 보유한 국가를 비핵 공격, 재래식 공격으로 제압한다는 그런 역사적 의미가 있어요. 이거는 지금까지 한 번도 시도된 적이 없는 군사 작전입니다. 이거를 미국이 해내야 돼요. 자, 왜 핵을 갖고 있는 국가를 비핵 공격, 재래식 공격으로 제압해야 되느냐? 북한이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강대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직접 핵미사일을 쏴서 큰 사고가, 큰 인명피해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북한을 핵으로 공격할 수는 없고요. 재래식 공격으로 무력화시켜야 돼요, 북한을. 이거는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한 번도 실행된 적이 없는 군사작전을 필요로 해요. 이런 역사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북한에 대한 군사 옵션의 핵심은 바로 스텔스 전폭기에 의한 공격 전술이다. 스텔스 전폭기에 의한 공격 전술이 완성이 돼야 된다. 그래야 북한에 대한 군사 옵션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스텔스 전폭기가 북한 상공으로 레이더에 걸리지 않고 몰래 기습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집단으로 대량이 들어가서 일시에 북한의 핵 미사일들을 싹 제거를 하고 한 90% 이상 제거하고 싹 빠져나와야 돼요. 이게 최초 공격에서 시도돼야 할 작전입니다. 그래서 스텔스 전폭기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대북 군사 옵션의 핵심입니다. 아주 핵심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이 스텔스 전폭기에 의한 공격 전술을 완성시킬 때까지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미국은 이미 스텔스 전투기가 나온 지 오래됐지 않습니까? 벌써 20-30년이 지났어요. 최초의 스텔스 전투기가 나온 지. F-117 나이트호크라는 그 전투기가 최초의 스텔스 전투기인데, 지금 사진 여기 나가고 있을 겁니다. 자, 요 비행기 모양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는 스텔스 기능에 역점을 둬서 만든 겁니다. 어떤 비행 기능보다는. 왜냐면은 그 당시에는 스텔스를 완성하는 기술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모양을 이렇게 만들 수밖에 없었어요. 대신에 스텔스 기능은 뛰어나지만 비행 기능이 많이 부족했죠. 그래서 이거는 초음속으로 날지 못하고요. 암속 비행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공기 역학적으로 고속 회피 기동이 불가능해요. 이 F-117 나이트호크는. 그리고 이거는 레이더에는 뭐 거의 안 걸리는데 일단 눈에 띄면은 요격이 굉장히 쉽다 그러더라고요. 고속 회피 기동이 안 되니까. 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거는 코끼리 걸음 훈련이 안 됩니다. 코끼리 걸음 지금 사진 나오고 있을 텐데
F-35가 작년 11월 달에 처음으로 실시한 그 훈련이거든요. 집단 이륙 훈련. 이 집단 이륙 훈련, 일명 코끼리 훈련이, 코끼리 걸음 훈련이 왜 중요하냐면은 스텔스기가 집단으로 대량 일시에 들어가서 한 번에 북한 핵미사일을 싹 제거하고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근데 F-117은 그 코끼리 걸음으로 집단으로 이륙할 수가 없어요. 공기 역학적으로 아주 불안정하기 때문에 비행이 이거 한 번 뜨고 나서 몇 분 기다렸다가 그 다음 또 뜨고 몇 분 기다렸다가 또 뜨고 이런 식으로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집단 폭격 작전이 매우 힘듭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2019년도 지금 이 시기에 와서 F-35라는 미국의 최신 스텔스기가 전력화가 완료가 됐고요. 이것들이 지금 해병대, 해군, 공군 이렇게 3개 작전군에서 전력화가 지금 거의 완성이 돼가고 있습니다. 거의 완성이 돼가고 있어요. 이거를 제가 지금부터 좀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사진에 보면은 이게요, 미 해병대 강습 상륙함 에식스호 위에서 찍은 거거든요. 거기에 F-35B가 나란히 3대가 포즈를 취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 F-35B는 희한하게도 해병대에서 먼저 전력화가 됐습니다. F-35B는 F-35 ABC 시리즈들 중에서 가장 복잡하고 비싼 비행기거든요. 이 수직 이착륙이 가능하도록 만든 비행기이기 때문에 가장 복잡해요. 그런데도 가장 먼저 전력화가 됐습니다. 제 생각에는 A형, 공군형, 지상에서 발진하는 그게 가장 먼저 전력화가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제일 늦게 됐어요. 해병대가 가장 먼저 전력화가 됐고 지금 해군 그 항공모함에서 발진하는 F-35 C형입니다. 그게 거의 전력화가 완성되어 가고 있고 얼마 전에 공군 그 지상 발진용 F-35A형 그게 또 이제 얼마 전에 그 최종 인증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런데 요 다음 사진 보면은 요거는 F-35B가 에식스호에 탑재가 돼가지고 중동에 가서 작전을 했다는 그 기사 내용인데요. 여기서 F-35B가 굉장히 작전을 많이 수행했어요. 50일 이상 작전을 수행했고, 이게 그 방어, 뭐라 그러지? 그러니까 공중에 높이 떠가지고 적의 레이더라든가 방공 시스템을 파괴하는 그런 작전만 한 게 아니라 근접 항공 지원 작전도 했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 근접 항공 지원을 하려면요, 지상에 더 가까이 내려와서 아군의 보병들을 공격하려고 하는 적의 전차라든가 장갑차라든가 하여튼 그런 거, 적 보병들을 직접 가까이에서 공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더 위험한 작전이에요. 전투기들한테는 지상으로 더 가까이 내려와서 작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비행기가 추락할 위험도 더 많고요. 그러니까 이 근접 항공 지원 작전을 했다는 것은 F-35B에 대한 F-35 그 비행기 자체에 대한 신뢰성이 굉장히 많이 이번에 획득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고요. 그런데 이게 에식스호뿐만이 아니라 요 다음 사진에 보면은 이거는 무슨 기사 내용이냐면은 F-35B가 와스프함은 똑같은 그 해병대의 강습 상륙함인데 요거는 그 일본의 사세보 기지에 주둔하는 그 강습 상륙함이거든요. 근데 이것도 지금 전력화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필리핀이나 동중국해에서 훈련을 쭉 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또 다음 기사 내용은 뭐냐면은
이제 일본 사세보 기지에 지금 현재 와스프함이 있는데 미국 본토에는 아메리카함이 있습니다. 그게 올해 5월달이 되면은 이게 와스프함을 교체해주러 아메리카함이 온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아메리카함이 올 때는 역시 F-35B 9대를 싣고 올 거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만약에 북한에 대한 군사 옵션이 가까운 시일 안으로 다가온다면은 와스프함이 본토로 안 돌아가죠. 와스프함 그대로 사세보 기지에 있고 아메리카함이 그냥 추가되는 그런 형태로 미군 전력이 남아 있을 겁니다. 교체하는 게 아니라 그냥 추가되는 형태로. 어쨌든 결론은 뭐냐면은 미 해병대에서 S6 그리고 와스프, 아메리카 이렇게 3개의 강습 상륙 전단이 F-35B가 전력화가 완성됐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다음 사진 보시면은 다음 기사는 뭐냐면은 F-35C가 이거는 항공모함 발진용인데 칼빈슨 항공모함에서 전력화가 완료됐다는 그런 기사 내용입니다. 최종 인증 시험을 통과했다는 거예요. 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자, 칼빈슨 항공모함은 미 해군의 항공모함들 중에 태평양 쪽에 배치가 된 항공모함입니다. 대서양 쪽에 배치가 된 항공모함들이 있어요. 뭐 아이젠하워, 뭐 아브라함 링컨, 제러드 포드 이런 항공모함은 대서양 쪽에 배치가 돼 있고요. 칼빈슨, 존 스테니스, 루즈벨트, 그리고 일본 요코스카의 로너드 레이건 이런 거는 태평양 쪽에 배치된 항공모함이고요. 근데 미 해군 중에 F-35C를 가장 먼저 전력화를 한 것이 바로 칼빈스로입니다. 미 해군에서 다른 항공모함들보다도 칼빈슨을 가장 먼저 전력화시켰어요. F-35C를. 다분히 의도적이죠. 중국하고 북한을 염두에 둔 겁니다. 이게 지금 전력화가 마무리돼 가고 있는 시점이고요. 그리고 다음 기사는 뭐냐면은 F-35A형 지상발진형 이것이 이제 최근에 마지막 인증을 통과했다는 그런 기사 내용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뭐냐? 공군 작전용, 해군 작전용, 해병대 작전용 F-35가 모두 전력화가 지금 이 시기에 완료가 되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트럼프는 분명히 이 스텔스 전폭기가 실전에 투입될 수 있는 공격 전술이 완성되는 이 시점을 기다려왔던 거예요. 분명히 이거를 기다려왔습니다. 트럼프는, 미국은. 하필이면 F-35가 지금 전력화가 완료가 되어가고 있는 시점인 겁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도 정말 그러니까 사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 인생이라는 게 사람 마음대로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가 얼마나 희한합니까? 신비하기도 하고요. 자, 하필이면 2019년도 바로 이 시점에 미군의 스텔스 전폭기가 전력화가 작전에 투입될 수 있는 공격 전술이 완성이 되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필이면 이 시점에 김정은이가 핵무기를 완성한 이 시점에 김정은이는 꿈을 꿨겠죠. 내가 핵무기만 손에 넣으면은 주한미군 쫓아내고 자기가 이 한반도를 통일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 꿈을 꿔왔는데 그게 인간의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인생이 그렇게 안 풀리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하나님은 악한 자들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역사를 정말 오묘하게 신기하게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필이면은 미군의 스텔스 전폭기 그 전력이 차라리 몇 년 전에 이게 전력화가 됐으면은 전술적으로 완성이 됐으면은 김정은이가 그렇게 핵무기를 꼭 손에 넣으려고 그렇게 발버둥 안 쳤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필이면 이 시점에 김정은이가 핵무기를 거의 완성해 나가는 이 시점에 미국에서는 똑같이 스텔스 전폭기가 작전에 투입될 수 있도록 공격 전술이 완성이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참 역사는 오묘합니다. 정말 오묘합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미군 전력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돌아요. 미국 항공모함들이 지금 남아돌아요. 이 태평양 쪽에 있는 항공모함들 중에서는 그 존 스테니스 호만 지금 작전을 수행하고 있고 나머지는 다 쉬고 있거든요. 칼 빈슨, 루즈벨트, 로널드 레이건 이거는 당장이라도 작전에 투입될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모자르면은 저 대서양 쪽에 있는 항공모함들도 투입될 수가 있거든요. 대서양 쪽에 있는 항공모함들, 뭐 아이젠하워, 링컨, 제러드 포드, 니미츠 항공모함 이런 것들도 지금 다 쉬고 있어요. 이것들도 여차하면은 투입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미국의 항공모함들이 지금 아주 여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 항공모함들이 여유가 있었던 적이 제가 최근 5년 동안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존 스테니스 호만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른 거 다 쉬고 있어요. 그리고 그 스텔스기 하면은 뭐가 제일 유명합니까? F-22 랩터가 가장 유명하지 않습니까? 스텔스 기능이 가장 뛰어나다는 그 전투기인데 그것도 얼마 전에 집단 이륙 훈련, 코끼리 걸음 훈련 그것도 얼마 전에 했어요. 그 뉴스 보시면요. More than a dozen F-22 Raptor jets take part in elephant walk at Joint Base Langley, Eustis. 자, 12대 이상의 F-22 랩터가 코끼리 걸음 훈련에 참가했다. 그 랭리 유스티스 합동 훈련장에서 합동 기지에서 자, 저 이거 처음 보는 것 같아요. F-22가 코끼리 걸음 훈련했다는 거 이런 뉴스 처음 보거든요. 제 기억이 맞다면 이거 지금 최초로 F-22가 최초로 집단 이륙 훈련을 한 겁니다. 이 시점에. 이게 언제 나온 뉴스냐면은 2월 28일 날 불과 며칠 전에 나온 뉴스예요. 이거 뭐 이렇게 그냥 별로 조용하게 넘어간 그냥 수많은 뉴스들 중에 조용하게 넘어간 그런 뉴스인데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의미심장해요. 이런 뉴스가. 이제 사람들이 잘 모르게 그냥 넘어가는 뉴스인데 굉장히 중요해요. F-22가 집단 이륙 훈련한 거 처음 보거든요, 저. 이거 북한 염두에 둔 거예요. F-22로 중국 공격하겠습니까? 북한을 염두에 둔 거예요, 북한. 물론 F-22는 전투기, 공대공 전투에 특화된 전투기이지 공대지 폭격에는 그렇게 특화되어 있지 않아요. 오히려 F-35보다 이 폭장량이 작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텔스 기능은 가장 뛰어나기 때문에 F-35가 모자르면 저것도 투입이 돼야죠. F-22도 당연히. 그래도 공대지 공격 능력은 있어요. 그러니까 F-22는 1000파운드짜리 2개 폭탄 큰 거 그거를 싣고 갈 수 있고요. 내장에서 속에다가 F-35는 2000파운드짜리 2개까지 실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폭장량은 F-35가 오히려 2배 정도 많죠. F-22보다. 어쨌든 F-22도 투입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코끼리 걸음 훈련이 왜 중요하냐면은 북한에 대한 핵을 무장한 나라에 대한 공격에 있어서는
스텔스기들이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량으로 일시에 들어가서 한 번에 싹 핵무기들을 제거하고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게 하나 뜨고 한 5분, 10분 있다가 또 하나가 뜨고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이게 집단으로 가서 때리고 나오는 그 작전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냥 막 집단으로 이륙해서 한꺼번에 다 이륙을 해서 와장창 가서 폭격을 하고 나와야죠. 그러니까 이 집단 이륙 훈련, 코끼리 걸음 훈련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그 B2 스텔스 폭격기는 벌써 몇 달 전에 올해 초에 그 하와이에 그게 전진 배치가 됐고요. B2 스텔스 폭격기.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영국과 프랑스의 항공모함 전력들이 이제 곧 남중국해로 들어올 예정이고요. 자, 영국과 프랑스 항공모함 전력, 서방연합군이 남중국해로 들어온다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제가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미국이 북한에 대한 군사 옵션을 실행을 하려면은 남중국해, 동중국해 쪽에서는 서방연합군이 중국을 잡아놓고 있어야 되고요. 개입하지 못하게 중국을 봉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일본은 러시아의 북해 함대를 맡아줘야 되고요. 물론 러시아는 북한 문제에 개입하지 않기로 거의 뭐 결론이 난 상태이긴 하지만 또 뭐 모르죠. 푸틴이 마음이 변할지도. 그러니까 일본이 대기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게 서방연합군은 중국을 맡고 있고 담당하고 일본은 러시아의 북해 함대를 묶어두고 있고 그래야 미군 전력이 한반도의 서해와 동해로 진입해서 북한의 군사 옵션을 할 수가 있죠. 그런 건데 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트럼프는 미군의 이 공격 준비 태세, 특히 스텔스 전폭기를 이용한 공격 전술이 완성되는 시점, 이거를 기다려왔고, 두 번째는 서방연합군이 특히 영국과 프랑스의 항모 전단들이 남중국해로 들어올 수 있는 이 시점, 이거를 기다려왔던 겁니다. 이 결정적인 순간을 위해서 지난 1년 동안 시간을 끈 거고요. 김정은이하고 사실상의 가짜 회담을 하면서 자, 그러니까 미국은 북한에 대해서 대북 제재는 하나도 안 풀어줬죠. 그러면서 미국은 뒤에서 군사적인 준비를 슬슬 보이지 않게 조용히 해왔던 거고요. 또 하나 서방연합군들, 영국과 프랑스의 항모 전단들이 아시아로 올 수 있는 그 시간 동안 또 기다려왔고요. 결론적으로 트럼프는 북한만 핵과 미사일 실험을 중단시켜버리게 만들고 또 한편으로는 북한의 경제를 계속 올감해서 더 말려버리고 반면에 미국은 군사적 준비와 또 서방연합군이 그 항공모함 함대를 끌고 아시아에 올 수 있는 그 시기, 그때를 기다렸던 거죠. 자, 트럼프의 지난 1년간의 이 시간 끌기 전략에 김정은이 완전히 말려든 겁니다. 문재인이 말려들었고. 어떻게 공감이 되십니까? 자, 그렇다면은 트럼프는 이번에 왜 준비도 안 된, 실무 협상 준비도 안 된 미북 정상회담을 열어서 왜 결렬시켰냐? 왜 결렬시켰냐면요. 김정은이하고 이제 슬슬 대결 모드로 가기 위한 계기 혹은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이번에 미북 정상회담을 결렬시킨 겁니다. 자, 트럼프는 명분이 필요하죠.
어느 날 갑자기 김정은이하고 잘 지내는 척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이가 틀어진 듯하게 태도를 바꿀 수는 없는 거예요. 김정은이하고 대결 모드로 가기 위한 계기가 필요합니다. 명분이 필요하죠. 그거를 위해서, 그 명분을 얻기 위해서 이번에 정상회담을 일부러 결렬시킨 겁니다. 대결 모드로 가기 위한 명분을 얻기 위해서 일부러 결렬시킨 거예요, 트럼프가. 이제 적당한 때가 다가오고 있으니까. 첫 번째, 중국이 경제적으로 굴복해가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고요. 두 번째, 미국의 군사적 준비 태세가 완료되어가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고, 세 번째, 서방연합군이 아시아로 들어올 수 있는 시기가 마련되어 가고 준비되어 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 시점까지 기다려 왔던 거고, 이 시점이 거의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미국 정상회담을 결렬시켜도 되겠다. 그래서 일부러 준비도 안 된, 실무 협상이 준비도 안 된 그 정상회담을 일부러 열어서 일부러 결렬시킨 겁니다. 트럼프는. 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트럼프의 그림에 대해서. 김정은이 완전히 말려들었다. 트럼프의 이 대단하죠. 1년 동안 가짜 미국 정상회담을 이끌어오면서 철저하게 속였죠. 김정은이를. 그리고 문재인을. 대단합니다. 정말 대단해요. 이번에 이제 마지막으로 한미연합훈련이 완전히 중단되고 없어졌지 않습니까?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언급을 하고요. 그렇다면은 미국은 왜 한미연합훈련을 없앴냐? 첫 번째 이유는요. 김정은이하고 대결 모드로 가긴 가야 되는데 그걸 너무 급하게 진행하면 안 되죠. 미국 정상회담 결렬됐다고 해서 바로 한미연합훈련을 대규모로 실행할 수는 없죠. 그러면 금방 갑자기 미국과 북한과의 군사적 대결 양상으로 갈 거 아닙니까? 그렇게 가면 안 되고 좀 더 시간을 끌어야죠. 슬슬 끌어올려야죠. 김정은이하고 대결 모드를, 대결 분위기를. 일단 그것 때문에 그 한미연합훈련을 없앤 거고요. 일단은 그것 때문에.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이게 본질적인 이유고 가장 중요한 이유인데,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어차피 한미연합군으로 북한을 공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어차피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 하에 대한민국 군인은 미국과 연합작전으로 북한을 공격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게 불가능하다는 것을 트럼프도 알고 미군 당국이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한미연합훈련 자체를 없애버린 겁니다. 한미연합훈련에 투입될 재원을 차라리 일본하고 연합훈련 하는데 이제 곧 있으면 서방연합군이 몰려오잖아요. 그쪽에 재원을 투자해야지. 특히나 트럼프는 돈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꼼꼼한 양반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미연합훈련에 투입될 재원을 거기에 쓰기 싫다. 차라리 일본 그리고 서방연합군하고 훈련하는데 거기 써야 되겠다. 그런 거고요. 여기서 좀만 더 나아가자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이번에 연합훈련을 없앤 거는, 한미연합훈련을 없앤 거는 주한미군의 편제를 바꿀 것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주한미군을 공격적인 편제에서 방어 위주의 편제로 바꾸려는 의도가 있다. 네,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보입니다. 한미연합으로 북한을 공격할 수는 없고, 왜냐하면 한국군이 안 따라줄 거니까. 그렇다면 방어 위주로 주한미군을 바꿀 것이기 때문에, 근데 방어 위주로 바꾸는데 아마도 주한미군이 전시작전 통제권을 한국군에 조기 이양할 것 같아요. 잘하면 내년 안에 이양할 것 같습니다. 잘하면은. 그러면은 주한미군이
한국을 지켜줄 의무가 없죠. 서울을 방어해줄 의무가 없어요. 그러면은 지금 동두천에 있는 210 화력 여단을 뒤로 뺄 거고요. 주한미군이 한국을 방어해줄 의무가 없어져요. 적극적으로 방어해줄 의무가 없어져요. 그렇다면은 전쟁이 터질 걸 대비해서 일단 자기네 주한미군만 다치지 않게 방어해 놓고 있고, 자, 210 화력 여단을 뒤로 빼고 전작권을 한국에 넘겨주면은, 그리고 김정은을 계속 경제적으로 압박을 가하면은 김정은이 조바심이 생기죠. 계속 시간을 끌다가든 자기가 망할 것 같고, 차라리 그 전에 주한미군이 다 뒤로 빠져 후방으로 빠져 있는 상태, 그리고 전작권이 한국군에 넘어간 상태라면은 김정은이 조바심에 못 이겨서 먼저 남침을 일으킬 수도 있죠. 트럼프는 그거를 염두하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북한 인민군이 남침을 일으켜서 서울로 밀고 내려오면은 그 휴전선, 북한 그 휴전선에 있는 최전방에 있는 1, 2, 3, 4군단 4개 군단이 밀고 내려오면은 휴전선에서부터 평양까지에는 그 사이가 텅텅 비어요. 군사력이 텅텅 비어요. 자, 인민군이 밀고 내려오면은 그 텅 빈 곳을 미군 해병대가 그 기습을 노리고 그쪽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 상륙작전을 감행할 수가 있다. 이런 거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서울을 내주고 대신에 평양을 상대방의 적의 목을 치는 그런 작전을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트럼프는. 왜? 한국 국민들이 종북 좌파 문재인 정권을 뽑아줬고, 그 문재인 정권은 한미 동맹을 흔들어버리고 거의 깰라고 하고 중국과 북한에 붙어 먹었지 않습니까? 이런 동맹국하고 어떻게 연합작전을 펼칠 수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전시작전권 조기 이양해주고 서울을 내어주는 대신에, 오른팔을 내어주는 대신에 바로 평양을 공격할 수도 있겠다. 트럼프 같은 인물이라면은 충분히 이런 것을 염두에 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트럼프라면은. 제가 너무 앞서 나간 걸 수도 있는데요. 트럼프라는 인물은 분명히 여기까지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분명히 트럼프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꼴을 안 보려면요, 국민들이 저 문재인 정권을 빨리 탄핵해서 끄잡아 내려야 되고요. 그래야 한미연합군이 전시작전권 이양 안 하고 바로 그냥 한미연합군이 북진으로 올라갈 수가 있고요. 그렇게 안 되면은 아마 서울을 먼저 내어주고 그 다음에 평양을 치는 이런 시나리오가 정말 현실화될 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방송 마치고요. 그러나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북한하고 통일을 하고 북한의 백성들을 해방시키는데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전혀 피를 안 흘리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도 어느 정도 피해를 볼 각오를 해야 돼요. 지금 그 시기가 상당히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 운명적인 시기가 상당히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앞날을 대비하고 맞이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